저는 반백살 돼야 몸이 좋아지겠네요. 아니, 훌륭하신데요, 진짜. 근데 골격근량도 많이 늘어나시고, 근육량도, 네. 워낙에 돼지라서. 근질이요? 볼을 이제 만지는 느낌이 아닐까. 죄송해요. 이렇게 오는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디시냐면 여기. 네. 여기. 안녕하세요. 어디가 많이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제가 꼬리뼈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는 좀 튀어나게 태어났는데 고등학생 때 한번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요.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다쳤다거나 그런 부위는 다행히 없으시고요. 근데 운동하면서 다친 적은 없어요. 저도 요즘 웨이트 하고 있는데 커졌고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충분하신. 알겠습니다. 한번 허리 꼬리뼈랑 골반까지 나오도록 전반적으로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가시면 엑스레이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령은이고요. 지금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보디빌딩을 좋아해서 매년 피트니스 대회를 출전하고 있어요. 네, 제가 선천적으로 꼬리뼈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한번 사고를 크게 당해서 좌우가 많이 틀어져 있어서 오늘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네,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 때라 그때 잠깐 받았었어요. 잠깐은 괜찮았는데 제가 또 워낙 활동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꾸준히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다시 또 틀어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워낙에 중량도 많이 다루시지 아무래도. 오래 많이 못 따다가 네. 아니 워낙에 중량 다루시면 이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막 풀리고 자주 몇 년 정도 운동하신 거예요? 대략 한 5, 6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네. 제가 출산을 하고 와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요. 몸이 이렇게 좋아지려면 5, 6년 정도 해야죠. 저는 반백살 돼야 몸이 좋아지겠네요. 저는 이제 올 초에 운동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체중을 빼기보다는 맨날 앉아있으니까 나이가 또 40 중반 되면서 예전보다 자꾸 골격근량이 확 주는 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항상 논란이 되는 고중량 한 번 딱 들은 거냐 아니면은 저중량 여러 번 반복이냐 이게 항상 어떤 걸 많이 선호하세요? 저는 사실 무게는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중량으로 고반복 막 30번 넘게 막 이렇게는 하지 않고 네. 보통은 12번에서 15번 할 수 있는 무게 정해놓고 하면 할수록 이게 무게가 좀 더 늘은 것일 거예요. 다를 수 있는 무게가.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편이에요. 한 10번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프면서 그거를 이겨내시고 훌륭하신데요, 진짜. 근데 골격근량도 많이 늘어나시고 근육량도. 네. 워낙에 돼지라서 나가시면은 치료 안내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몸이랑 허리가 너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려서 교정해주는 치료를 들어가실 건데 요즘 뭐 일자로 지나가세요. 네. 근데 제가 너무 크게 부풀려서 얘기한 것 같은데. 너무 큰 사고는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엄청 좀 활발한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막 뛰면서 인사를 하다가 내리막길이었는데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뛰다가 신호등 앞에 원기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붕 날라서 완전 하늘로 날라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100% 제 과실이죠. 그래서 그냥 다쳤는데 그 뒤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많이 상태가 심각해서 수술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수술을 하면은 잘못하면 못 걸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살라고 해서 그냥 잠깐 치료 받았어요. 지금 근데 운동 안 했으면은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육아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육아도 힘들지 않아요? 그쵸, 육아 힘들죠. 네, 저는. 육아랑 운동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아, 운동이요? 힘든 거는, 힘들다기보다는 그런 건 육아가 조금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5살인데 신랑이랑 저의 유전자를 그냥 그대로 물려받아서 텐션이 엄청 나요. 그래서, 예. 근데 또 같이 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아무래도 육아가 조금, 근데 지금은 좀 수월해졌어요. 아, 저는 옆에서 하나 더 이런 것도 물론 자극이 되긴 하는데 저는 제 혼자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 더 하면 우승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더 하면 뭐 이번 그랑프리 뭐 프로 딴다 뭐 이런 걸로 주문을 건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막 더해 이렇게 하면 더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러니까 저 자신을 좀 많이 믿는 편이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실게요. 이쪽으로. 어디가 좀 많이 좀 아프고 그러실까요? 왼쪽이 좀 많이 불편한 편이에요. 왼쪽이 운동할 때도 많이 좀 타이트한 편이고 꼬리뼈 쪽이 좀 아프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운동하실 때 아프신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아프세요? 이렇게. 꼬리뼈 운동할 때는 뭐 안 아픈데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좀 불편감이 좀 느껴지고요. 네. 그래도 지금은 웨이트를 해서 꼬리뼈 주변 근육을 좀 키워서 좀 이렇게 배긴다고 하죠.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는 좀 여기가 많이 다 피부가 다 드러날 정도로 꼬리뼈 주변 피부 네, 진짜요? 네 그랬었어요. 오.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아무래도 틀어진 거는 아직도 그래서 엑스레이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져 있죠?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자세로 좀 보이시긴 하거든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네. 오. 골반도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겠죠? 네. 네, 그런 방향을 좀 볼 수 있고 측면에서는 중앙선을 그었을 때 너무 이제 요추 각도가 과해요. 과한 전방경사 자세가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꼬리뼈 쪽에 이상이 있으셨다 얘기를 들은 거는 이제 아마 과한 전방경사 때문에 불편감이 좀 느껴지실 만 하신 그런 모양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체중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냐 오, 네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오른쪽에 많이 쏠려 있죠? 자, 왼발을 보면은 안쪽에 지금 딱 닿여 있는데 네. 오른발은 전체적으로 닿여 있어요. 네. 그럼 체중 중심이 서 있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뭔가 이렇게 오. 쏠려 있는 거예요. 내가 누르고 있는 거는 사실 오른쪽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또 실질적으로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제가 좀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자세를 세운다 아, 세운다. 라는 느낌으로 어떻게 세우셨는지. 좋습니다. 네, 이번에 힘 풀어 보세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앉아있을 때 네. 좀 이상적인 자세라든지 올바른 앉은 자세는 여기서부터 오. 이제 푸번 경사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서 골반보다는 여기 이제 흉추와 요추 사이에 있는 라인, 여기 라인을 좀 많이 써서 지금 세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이랑 목이 상당히 긴장도가 높아지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편하게 계신 상태에서 골반만 단독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저한테 등을 살짝 대시고 여기만 써서 전방 경사를 시키는 거죠. 그죠? 그죠. 여기서 조금만 더 세이고 여기서 좀 더 가는 게 힘든데 일단 이렇게 밑에 골반만 세워서 움직였을 때랑 여기를 써서 움직였을 때랑 제일 다른 거는 상체의 긴장도를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달라요. 이 자세를 가지고 가셔야 허리도 좀 편해지시고 목, 어깨가 좀 편해지실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 좌우 차이를 좀 볼 거예요. 지금 딱 어떻게 앉아 계시냐면 제가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약간 골반도 이렇게 돼 있는 자세. 오. 견갑은 왼쪽으로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골반은 여기가 좀 이렇게 떠 있어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타이트함이 제가 오른쪽으로 체중이 실렸는데 왼쪽이 왜 타이트하실까 이렇게 봤었잖아요. 네. 지금 이 자세가 있잖아요. 이 자세에서 나오시는 네. 거예요. 네네. 여기는 그러면 타이트해지고 또 체중은 완전히 오른쪽에 지금 또 실리죠. 오른쪽 엉덩이에. 그러니까 이 자세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일단은 그러니까 체중 중심을 계속 이렇게 옮겨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여기서 놔줘야지 체중 중심이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같이 이제 분배가 되겠죠. 여기 이쪽 라인에 이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신 타이밍이에요. 네. 평소에 막 두통은 없나요 그래도? 두통이 좀, 네, 있죠. 자주 있어요.
아플 때마다 커피 많이 마셨나 이러고 그게 아니었다니. 근데 목, 어깨 지금 긴장도가 제일 높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 1번 쪽에 두통을 유발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제가 좀 충분히 이완을 해서 목도 좀 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트링부터 좀 풀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헬스 인플루언서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아, 헬스요? 네네. 원래 처음에는 제가 헬스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좀 근육이 잘 붙는 타입이라 그게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인 권유로 그 피트니스 대회를 한번 출전하게 됐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멋진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몸이. 그래서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장점으로 살려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그 하루 운동 루틴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일주일에 저는 일요일 빼고는 다 운동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아들 유치원 등원시키고 그리고 나서 오전에는 헬스장 가서 웨이트랑 유산소, 두 번째 운동은 집에서 홈트로 진행하고 있어요. 식단도 상당히 중요하신데 식단도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세요? 비시즌이랑 시즌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비시즌에는 좀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단당류는 좀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탄수화물 좀 많이 좋아해서 시즌에는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즌 믿지 않으시겠지만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대회가 좀 많이 9월에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이어트를 길게 잡는 편이에요. 짧게 하면은 촉박함을 제가 느끼는 거 싫어해서 네,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탄수화물은 오트밀이나 현미떡, 현미밥 이렇게 먹고 있고요. 단백질은 다들 아시다시피 닭가슴살 네, 그렇게 먹고 있어요. 네. 현미떡 맛있어요. 네. 운동하시는 거랑 식단 관리 중에 어떤 게 좀 더 힘드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식단 관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아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제가 좀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거 참는 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나면 바로 먹고 싶고. 주변에 이제 막 바디 프로필 찍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술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쵸, 술은 준비하는 동안은 참아야지요, 아무래도. 저도 술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네, 원래 좋아했었어요. 근데 대회 준비하면서 안 먹다 보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술을 너무 많이 먹었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랑 친척들이 대회 나가고선 술을 안 먹는 걸 보고 엄청 놀랐어요. 엄청 놀라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남편분도 네. 헬스장 운영하시는 걸로 좀 들었는데 네. 두 분은 그럼 운동하시다가 저희는 처음에 얼굴 본 거는 대회장에서 보게 됐어요. 대회장에서 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연락을 시작한 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하게 됐어요. 인스타그램에 그 새벽에 좋아요 폭탄 하다가 신랑이 저한테 하고 저는 다 바로 맞받아 쳤죠. 그래서 네, 좋아요 폭탄하고 그러다가 DM을 주고 받는 게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네, 한번 우리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날 바로 사귀었어요. 네, 연애하다 결혼하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MZ 요즘 그 말하는 MZ 세대식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꼴이 나신 케이스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들도 낳고 그래도 운동을 하시면서 헬스를 하시면서 또 육아도 하시는데 그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다 보니까 그쵸.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5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 성향이. 그래서 그걸 다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그래도 노력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 혹시 어떤 대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9월에 디렉스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네. 그 대회가 있는데 2년 동안 계속 우승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3번째 출전인데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그랑프리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회를 이제 2번이나 가셨고 뭐 지금도 대회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진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다 이런 건 없었나요? 이번 연도 상반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상반기 4월 대회를 출전했었는데요. 비시즌 기간도 너무 짧았고 계획이 없던 대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미안한 감정이 크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내내 막 울컥울컥 하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그런 걸 좀 잘 이겨내고 이제 지금은 딱 몰입해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은 전혀 아들한테 미안한 감정은 없고요. 네, 그런 감정은 없고 그만큼 근데 좀 전략을 바꾼 게 운동할 때는 운동에만 집중하고 아이랑 하원하고 나서는 아이한테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미안한 감정은 아예 없어지고 그래서 고마운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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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네, 신랑이, 네, 선물로 원래 하나 아래 단계였는데 다시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고, 네, 맞아요. 대회 준비나 대회에서 생겼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랑 신랑이랑 같은 대회를 출전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신랑이 양일로 나눠져서 대회를 했었는데 신랑이 첫날이고 제가 둘째 날이었어요. 근데 신랑이 장염에 걸린 거예요. 시합 날. 시합 날. 네, 그래서 펌핑까지 다 했는데 장염이 오면서 탈수도 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쓰러져 버려서 진짜요? 네, 119 부르자고 뭐 그랬는데 119는 도저히 뭐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일단 갔는데 가서 그것 때문에 치료받고 뭐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날 그래서 대회를 저도 나갈 수 없겠다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회복을 해서 그 다음 날에 올라가서 제가 우승을 했죠. 네. 그러고 우승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명훈님이 생각하시는 헬스의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헬스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레벨을 점점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많잖아요. 뭐 무게를 올린다든지 세트 수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성취감이랑 이제 뭐 눈에서 보여지는 몸의 변화도 있겠죠? 네, 맞아요.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운동하니까 밥맛도 좋아지고. 단점이요? 아무래도 뭐 파트너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저도 사실 혼자 운동하는 걸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식단이랑 뭐 같이 운동을 병행하다 보면은 주변에 사람도 많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못 먹으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만나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술도 멀리 하게 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되니까 가서 제가 도시락을 갖고 가서 만나기에는 너무 싫더라고요. 좀 민폐인 것 같기도 하고 만남을 좀 많이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근질이요? 볼을 이제 만지는 느낌이 아닐까. 결이 느껴진다 해야 될까요? 이 결이 되게 잘 느껴져요. 더 치료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장요근을 좀 풀게요. 오늘 아우 시원해. 시원한 느낌이 드나요? 저는. 요즘에는 사실 그 바디 프로필이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긍정적인 견해, 뭐 부정적인 견해 막 다들 막 이렇게 나누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물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바디 프로필이라는 목표를 세우면서 자기도 찾지 못했던 본인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멘탈이 강해지고 뭐 이런 것도 물론 긍정적인 효과긴 하지만 바디 프로필 일단 찍으면 결과물이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도 그 사진을 보면서 나 예전에 이런 바디 프로필 찍으면서 많이 노력했었지 라고 하면서 또 다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애 낳고 자식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보여줬죠. 자기도 찍고 싶다고. 네, 자기 찍고 싶다고 그러는데 자기 포징하고 싶다고. 신랑이랑 저랑도 같이 찍은 게 있는데 자기는 왜 빼고 찍었냐며. 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같이 찍자고. 그러면 운태기, 네. 운동 권태기가 오셨을 때는 네. 그걸 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아,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저 연대기 오면 저 운동을 쉬어요. 그냥 쉬는 게 최고예요. 네. 저는 물론 몸도 중요하지만 전 정신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은퇴기가 오면 저는 보통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압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 때거든요. 근데 그러면 핸드폰이나 모든 전자기기 다 내려놓고 주변에 일단 연락하고 몇 시간만큼은 제 자신한테 많이 집중하는 편이에요. 아무것도 다 차단. 다 차단이 올 차단. 내가 뭘 생각하고 뭐 때문에 지금 힘들고 운동이 왜 하기 싫은지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이 잠깐 눈 감고 생각하고 그러다가도 생각이 안 되면 저는 좀 적어요. 적으면서 마인드맵처럼 무슨 생각이 때문에 힘든지. 근데 그러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좀 뼈 조정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네. 자,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요. 후. 힘이 잘 안 풀리는데요. 뭐라고요? 네, 완전히 비운다 생각하시고 제가 움직일 거고요. 저한테 딱 와.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요. 후. 아까 제가 뒤로 빠진 거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이제 잡을 겁니다. 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요. 후. 이제 충격파 치료 좀 진행할 거고요. 자, 찌릿하나요? 그쵸? 그죠? 어떻게 찌릿하면 저 발로 차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앞에 발 밑에 있어가지고 응. 일단 시작해 볼게요. 죄송해요. 어떻게? 하고 와요. 입에 쳐먹어요. 이렇게 어. 순간적으로. 발로 쳐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오.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오는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네. 그게 어디지냐면 여기. 네. 여기.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괜찮나요? 네. 이쪽에 경추와 여기 부분을 좀 눌러서 전체적인 커브를 좀 만들 겁니다. 전체적인 몸 이완을 하고 나서 좌우 틀어진 대로 좀 다르게 교정을 좀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좀 도와드렸고요. 약간 요렇게 이제 틀어지신 거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네. 이쪽 왼쪽에서 누르고 있는 곳을 쫙쫙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평소에 좀 잘 해주셔야 이제 좌우 밸런스가 좀 잘 맞으실 거예요. 저는 진짜 간단한 스트레칭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뒤로 누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늘리는 팔을 쭉 뻗어서 그냥 이쪽 방향으로 돌리고 이대로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오시네. 그래서 여기를 늘려버리는 거죠. 네. 이 스트레칭을 좌우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치료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운동 열심히 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체지방률이요? 지금은 사실 뭐 재진 않았고요. 시즌 막바지 되면은 한 자릿수로 다 떨어뜨리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7, 8? 그 정도 되고 그렇게 돼요. 운동은 한 번 할 때 웨이트 1시간 그리고 유산소 1시간씩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그 신랑한테 해줘요. 이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리사분들 막 요리하시고 나서 집에 가서 더 막 안 드신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요리하다가 좀 질려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대신 해주고 저는 앞에서 식단 먹으면 그렇게 막 땡기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섭취를 하니까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고플 때 앞에서 먹으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육 부위요? 저는 하체가 가장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기엔 좀 그런데 워낙 좋으신 선수분들이 많고 그렇긴 한데 제 신체 부위 중에서는 네, 하체가 그래도 좀 발달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분들의 치료를 받고 나니까 제 몸에 이상이 정말 많구나 하는 걸 더 느끼게 되었고요. 검사하고 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왔는데 일단 몸이 좌우 불균형 느껴져서 걸음걸이도 항상 불편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많이 불편함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치료를 좀 지속적으로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운동하는 거에만 집중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몸을 케어한다든지 몸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않고 근육량을 늘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병원에 오셔서 자기의 몸 상태도 체크도 하고 치료도 받으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계획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3연패 챔피언 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IFBB 대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린 분들 거의 없는데 여기에 말씀드리네요. 네, 프로 카드도 따는 게 저의 목표고요. 일단 사실은 이번 연도는 보다는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보. 항상 너무 고맙고 내 편에 서서 항상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많이 느끼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많이 표현은 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더 많이 표현할게.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네.